구독과 좋아요 갑시다. 구독자 1만 명. 안녕하십니까, 1인 크리에이터 햄디슈입니다. 오늘은 국비지원 교육과정과 내 돈 내고 듣는 교육과정을 비교를 한번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 교육과정을 2번 정도 들었습니다. 6개월짜리 한 번이랑 7개월짜리 한 번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자바 스프링 쓰는 자바 안드로이드 전문가 과정이라는 교육 과정을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큐어 코딩 기반 블록체인 개발이라는 과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제 교육 과정을 들었고, 그리고 실비로 제가 돈을 내고 교육 과정을 듣는 거는 학원에서 한 2달 정도 들어본 거 빼곤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분석을 해서 다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요런 느낌이었다. 그리고 제가 교육적으로도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경험들을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요런 느낌이구나 정도는 알아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4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커리큘럼입니다. 커리큘럼이 국비지원 교육과정이랑 실제로 돈 내는 교육과정이랑 많이 달라서 돈 내고 듣는 교육과정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국비과정은 별로일 것이다. 이런 것들이 솔직히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걸 배우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깊숙하게 배우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걸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커리큘럼 상에서 이게 들어가고 막 이렇게 쑤셔박는 느낌이 좀 있고, 만약에 돈 내고 듣는 학원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더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제 깊숙하게 이거 배웠을 땐 당연히 이걸 배워야지 라는 느낌으로 그 커리큘럼이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깊숙하게 내가 이거를 배우고 싶고 내가 원하는 파트가 딱 정해져 있다고 했을 때는 실제 학원에서 만든 커리큘럼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잘 모르겠고 다양성을 추구한다. 깊숙하진 않더라도 나는 많은 것들을 좀 배워보고 싶다. 그리고 취업하는데 어차피 기술 하나라도 더 배우는 게 유리하다고 알고 있다 라고 하시면 국비과정을, 만약에 난 필요 없고 난 내가 정한 길이 있다, 난 이것만 배우면 된다, 이쪽으로 깊숙이 배우고 싶다, 이런 커리큘럼으로 난 배워야 된다, 이런 사고가 있으신 분들은 돈을 내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을 내고 들을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일단 1차적으로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강의 품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솔직히 강의 품질은 저는 복불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국비지원 강의 하시는 분들이 뭐 강의 품질이 구리고 뭐 돈 내고 들으면 강의 품질이 좋고,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국비지원 과정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 국비를 받는 거기 때문에 검토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강사분들에 대한 검토들을, 경력이 얼마나 되고 뭐 평점을 얼마나 받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검증이 다 된 건데 왜?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돈 내고 듣는 교육 과정은 그분들은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사실. 물론 이제 오랫동안 가르치셨던 분이었거나 아니면 그 학원에서 유명한 강사 분이다 라고 하면은 모를까, 그게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검증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국비지원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강사분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누가 봐도 잘 못 가르치는 것 같다 라고 하면 바꿔줘요, 강사분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는 한데 이게 판단하기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지만 저는 본인의 능력치 차이에 따라서 습득하는 속도가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처음 듣는 분들이 이분이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처음 듣는데 국비과정을 뭐냐면 밥 먹듯이 나 이번 한 3번 들어야겠다 해가지고 3번 들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 배우신 분들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런 뭐 강의 품질이나 이제 강사분들의 이제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복불복, 운도 좋아야 되고 본인한테 또 맞는 스타일의 강사님이 있을 수가 있고 안 맞는 강사님 스타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굳이 따지실 필요는 없고 커리큘럼을 보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 뭐 강사분이 좋다 나쁘다 어떻게 알아? 어떻게 고를 수가 없잖아요. 또 저는 이 강사분이 하시는 걸로 고를 거예요, 이게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학원도 마찬가지고
이건 국비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럴 거기 때문에 어차피 복불복이니까 이런 건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수강생 수가 이제 어떻게 과정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강생 수는 솔직히 돈 내고 듣는다고 했을 땐 수강생 수가 많으면 좀 그렇죠, 사실. 국비로 이만큼 들을 수 있는데 돈 내고 수강생 수가 20명이에요, 만약에. 근데 국비도 20명이에요. 그러면 국비 내고 듣지 왜 돈 내고 듣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수강생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강사분이 그 수강생 한 명 한 명마다에 할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커지는 건데, 만약에 국비 과정이나 돈 내고 듣는 과정이나 수강생 수 똑같고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약간 손해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약간 저는 국비 과정 쪽으로 조금 이제 옹호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는 한데, 그래서 아마 싫어요를 주시는 분들은 아마 그 학원에 뭐 관리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 그 말에 대해서 신뢰가 좀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저는 수강생 수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돈 내고 내가 학원에서 들을 거다라고 하면 수강생 수가 몇 명 정도 돼요? 물어보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를 안 듣고 내가 학원에서 들을 거라면. 안 그러면은 솔직히 의미가 진짜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수가 있어요. 물론 시간이 국비보다 더 길고 더 오랜 기간을 하고 비용이 이 정도 드는데, 진짜 여기는 거의 개발 기계로 만들어준다, 뭐 이렇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는 국비 과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번째, 알선. 어차피 국비 과정을 듣거나 아니면 학원을 들어가서 6, 7, 8개월을 듣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결국엔 취업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알선을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선 얼마나 잘해줄 수 있는 기관일까라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취업률이 몇 %예요? 이런 거를 이제 상담하다 물어볼 수도 있고, 알선 해주는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기업이었나요? 어떤 이름의 기업인가요? 막 이런 걸 물어보거나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까지 알선이 되는지, 아니면 취업률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다녔던 기간 같은 경우에는 메일로 거의 한 매주 몇 개 업체씩 알선 이제 희망하는 기업들 리스트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지원을 이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중견 이상인 기업들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도 알선이 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알선해주는 기업들이 진짜 좋은 기업들이 많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교육과정에서 들으면 이 정도 기업은 갈 수 있다, 연봉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막 이런 것들이 있다면 돈 내고 들을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좋은 데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면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알선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약간 얼버무리거나 이제 좀 그래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냥 국비 과정이나 돈 듣고 듣는 과정이나 비슷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최소 이 정도는 받아요, 연봉 이 정도는 받아요 라든지 막 그런 게 뭔가 조금 더 돈 내고 듣는 과정이 퀄리티가 높다라고 하면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냥 국비 과정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국비 과정과 실제로 돈을 내고 듣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느낌 같은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도 요 정도의 느낌 정도로 알아보면 되겠다, 나는 이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다, 이런 판단 기준을 조금 더 마련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비 과정 관련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깊숙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같은 게 있으면 제 또 1:1 오픈 카톡 있거든요. 이제 URL은 이제 그 정보에 있으니까 따로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거나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답장할 때는 조금 시큰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이스톡으로 되도록이면 상담을 해드리려고 할 거고요. 물론 제가 바쁘면 바로바로 못 해드릴 수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후에도 국비과정 관련된 아니면 제가 교육과정 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 제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